아니 홍콩은 왜 이렇게 경사가 많은 거야? 춥네. 땀이 너무 나는데. 네, 제가 빅토리아 피크에 이어서 바로 온 곳은 이곳입니다. 홍콩 로지컬 앤 보타니컬 가든. 여기 제가 찾아보니까 빅토리아 피크에서 걸어서 10분이면 오는 곳이고 무료로 개방돼 있다고 해서 가까우니까 한번 들려보려고 했는데 한 10분이면 오는 건 맞는데 다 경사로여서 너무 힘드네요. 지도 한번 보고 갈까? 지도는 역시 필요 없고 감으로 가야 그게 또 여행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도 다 오르막길. 여기도 오르막길, 저기도 오르막길. 편한 길이 없어요. 여기는 산책로를 따라서 식물들이 쫙 있고 그 양옆으로 이렇게 동물을 볼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우리나라 에버랜드나 서울랜드 동물원 같은 느낌인데 아무래도 무료다 보니까 조금 작은 느낌은 있네요. 플라밍고를 홍콩에서 보게 될 줄이야. 그 위에는 직접 볼 수 있나 본데. 위로 한번 가봐야겠다. 이분은 누구시죠? 킹 조지 아생가. Can I go inside? 이렇게 아까 밖에서만 보던 동물원을 안에 들어왔습니다. 어머. 저 플라밍고를 처음 보는데 되게 신기하네요. 진짜 빨갛다. 얼마 볼까? 되게 덜덜 떨면서 먹는데. 덜덜. 레드 크라운 팽? 너 왜 여기까지 나와 있니? 이 친구는 안에서 먹거나. 이 동물원이 되게 동물들이 갇혀있다는 생각이 안 들고 잘 꾸며놓은 것 같아요. 물론 동물들의 입장은 제가 경험해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홍콩 땅값 때문에 아파트들도 오밀조밀 이렇게 짓고 있는데 이 정도 크기면은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동물들이 살기에. 다른 곳들은 이렇게 문이 거의 다 잠겨져 있고 일부만 열어준 것 같아요. 이거 볼 수 있는 건 아까 그 분홍색 새가 전부였던 것인가? 타임터널? 타임터널 패스. 웬 철창 소리가 막 나가지고 보니까 원숭이들이 있네요. 확실히 조류나 식물들보다는 포유류 코너가 재밌네요. 애들이 다 힘이 없어서 자고 있어요. 여섯 번째 여행지 주 로지컬 앤 보타닉 가든 완료. 저는 다음 여행지로 미드레벨 에스컬레이터라는 곳을 가려고 왔는데 거꾸로 왔어요. 종착지에 와가지고 다시 시작 지점으로 내려가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 내려가는 길이 볼만합니다. 양쪽으로 뭐 과일이나 이런 것들 파는 곳이 쫙 이어져 있어서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저는 미드레벨 에스컬레이터라는 데를 탔는데 이게 세계에서 가장 긴 에스컬레이터래요. 찾아보니까 길이가 한 800m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라가는 것도 10분 이상 걸릴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한번 옆에 구경을 하면서 좀 가보겠습니다. 사람도 끊이지 않고 계속 탑승해서 이동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옆 건물에서 뭐 하는지가 다 보이네요. 저 사람은 머리 자르고 아까 어떤 분은 마사지, 발 마사지 받고 있는데 뭐야. 에스컬레이터가 하나로 쭉 이어져 있는 게 아니라 무빙워크가 3개로 나눠져 있네요. 3개로 나눠져서 800m면 우리나라도 해볼만 한데 1등? 벌써 끝났어요. 한 5분도 안 걸리는 것 같아요. 되게 짧게 생각보다는 아쉽게 끝났습니다.
좀 아쉽지만 7번째 여행지 미드레벨 에스컬레이터 완료. 여기는 건물이 예뻐서 그런지 사람들이 다 찍고 있네요. 전 이제 벽화 거리를 좀 보러 가려고 하는데 벽화는 안 나오고 이런 예쁜 건물들만 나옵니다. 지도에 아직 안 찍어봤는데 한번 찍어서 벽화 거리가 어딘지 찾아가 보도록 할게요. 홍콩에서 유명한 소호 벽화 거리 왔습니다. 저 앞쪽에 많은 사람들이 사진을 찍고 있는데 저는 혼자 와갖고 잘 찍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여기가 갑자기 사람이 많았다가 없어져가지고 저는 이렇게 혼자 지나고 있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많았는데 다 사라졌네요. 8번째 여행지 소호 벽화 거리 완료. 25,000보 걸었습니다. 이제 오늘 계획의 절반 정도 됐는데 허리가 아프기 시작했어요. 지금 여행 일정도 한 30분 정도 여유가 있어서 조금 쉬었다 가야 될 것 같아요. 쉬러 가자. 여기 IFC몰에 좀 쉬러 들어왔는데 커피를 마실 수 있는 데가 없어요. 스타벅스도 자리가 꽉 찼고 아샤 커피를 가봤는데 마실 수 있는 데는 없고 딱 그 상품 파는 데만 있더라고요. One ice latte. 보조배터리 빌릴 수 있는 데를 찾았는데 여기 영화관에서 빌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플을 받아야 된다는데 난관일 것 같습니다. IFC몰에서 거의 2시간 정도 있다가 나왔습니다. 홍콩이 집들이 되게 촘촘하고 빽빽하잖아요. 그 이유가 한국처럼 좁은 도시에 사람이 많아서 그렇다는 거를 제가 잊고 있었어요. IFC몰 카페를 갔는데도 앉을 곳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돌고 돌다가 어떻게 자리 좀 찾아서 앉아가지고 휴대폰 충전하면서 좀 쉬다 왔습니다. 힘든 만큼 또 재밌고 보람이 느껴지네요. 아직 오늘 일정이 한참 남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도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번에 제가 방문하려고 하는 여행지는 저 앞쪽에 조그맣게 보이는 대관람차거든요. 대관람차를 타면서 아직 밤은 아니지만 야경을 한번 좀 즐겨보고 그 다음에 이 페리를 타고 좀 이동을 해서 저녁을 먹어볼 생각입니다. 주말이라 사람이 너무 많아서 지금 저녁 6시인데 저녁을 먹으러 가면 너무 많이 기다리고 사람이 많아서 좀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아요. 뭐야 이거 줄 왜 이렇게 많이 서 있어? 버스 줄이구나. 대관람차 줄인 줄 알고 깜짝 놀랐네. 이건 또 무슨 줄이지? 대관람차 근처에는 줄 서 있는 사람들이 많네요. 티켓을 이 종이 한 장으로 줘요. 금액은 한 600원 정도 합니다. 요거 한 번 타는데 600원이면 나쁘지 않죠. 저는 오늘 이 대관람차 웨이팅 안 할 줄 알았는데 이 저녁 시간이 다 돼서 그런지 아니면 토요일이라 그런지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네요. 이 정도면 한 30분 정도 기다릴 것 같은데 요거 얼른 보고 넘어가서 심포니 오브 나이트라는 레이저 쇼 같은 걸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살짝 걱정이 되긴 합니다. 일정이 밀리면 안 돼. 할 수 있어. 이게 어떤 관람차는 빈 상태로 보내고 어떤 관람차는 사람들이 차 있는 상태로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운영이 되는지는 모르겠네요. 이게 네이버 블로그에 찾아보면 2바퀴씩 타게 해준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저도 아마 2바퀴를 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에 에어컨 틀어져 있겠지. 지금 출발을 했습니다. 에어컨이 나오긴 하는데 좀 그렇게 많이 시원하진 않네요. 홍콩은 합성 문화가 있다고 했는데 여기 이 캐빈에도 8명이 지금 탑승을 했어요. 그래서 다 모르는 사람들하고 같이 타니까 이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모르겠는데 내향형인 저로서 조금 부담스러운 자리이긴 한 것 같습니다. 이 관람차의 가격이 인당 4,000원 정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관람차 한 대를 전부를 통으로 렌탈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가격이 32,000원 정도 하는데 인당 4,000원이니까
8명치를 한 번에 내고 탑승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제 뒤쪽으로는 이렇게 아까 제가 갔다 왔던 IFC 몰이 보이고 있고, 건너편에 홍콩 침사추이 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와, 대관람차 타고 왔는데 멀미가 너무 나가지고 제대로 즐기질 못했어요. 한 15분 정도 타면서 3바퀴를 돌려주거든요. 근데 온전히 돌려주는 거는 한 바퀴 돌려주고, 나머지 2바퀴는 사람들이 탔다 내렸다 하면서 계속 멈췄다 섰다를 반복해요. 그래서 그런지 멀미가 좀 나네요. 어쨌든 9번째 여행지 홍콩 대관람차 완료. Go to 침사추이? 페리. 저는 홍콩 남부인 홍콩섬에서 북부인 침사추이로 넘어가기 위해서 페리를 타러 왔습니다. 페리는 홍콩의 일상적인 대중교통이라고 하는데, 이 대중교통으로서의 페리는 한 번도 안 타봐서 기대가 됩니다. 지금 건너편에 야경도 예뻐가지고 페리 타고 가면서 보면 더 예쁠 것 같아요. 근데 대관람차 타서 멀미하고 난 다음에 페리 타니까 속이 너무 울렁거리는데. 멀미. 멀미. 네, 저는 여기 홍콩의 북부 침사추이 쪽으로 와서 이 홍콩 침사추이의 상징인 시계탑 앞에 왔습니다. 이 침사추이 시계탑은 제가 찾아보니까 홍콩역의 원래 일부였다고 해요. 근데 지금은 현재 홍콩역이 사라지고 시계탑만 남아있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뭐 시계탑 분수대 이런 느낌으로 만남의 광장이 아닐까 싶네요. 홍콩 시계탑은 뭐 크게 볼 거는 없고 그냥 상징적인 그냥 탑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확실히 이 홍콩 북부 쪽으로 넘어오니까 사람이 굉장히 많네요. 여기 다리가 있어서 올라왔는데 시계탑이 더 잘 보이네요. 오늘만큼은 이 침사추이 시계탑이 저한테는 빅벤입니다. 아무튼 오늘의 10번째 여행지 침사추이 시계탑 완료. 야경 진짜 예쁘지 않나요? 지금 이 야경은 홍콩 북부 침사추이 쪽에서 보이는 홍콩 쪽을 보고 있는 야경인데, 확실히 남부에서 북부를 볼 때보다 북부에서 남부를 볼 때가 훨씬 길게 뻗어 있고 건물들도 시원시원하게 잘 보여서 좋은 것 같아요. 심포니 오브 라이트는 생각보다 그렇게 많은 건물들이 빛을 비춰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도 재밌게 잘 봤습니다. 10분 정도 진행이 됐는데 볼만했어요. 바람도 선선하게 불고 더위도 좀 식혀주는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10번째 여행지 심포니 오브 라이트 완료. 심포니 오브 라이트가 끝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이동을 하기 때문에 유동인구가 엄청 많습니다. 걸어 다닐 때 조심해야 돼요. 심포니 오브 라이트를 봤던 곳 1km 정도 떨어진 곳에 스타의 거리라는 곳이 있어요. 스타의 거리는 유명한 배우나 연예인들 손도장을 찍어서 거리에 붙여놓은 거거든요. 근데 이게 대한민국 연예인도 있을지 궁금하네요. 모르는 사람. 이게 제가 인터넷을 좀 찾아보니까 대한민국 배우를 얻고 홍콩 출신의 배우나 영화 감독들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인을 찾는 건 의미가 없는 것 같고 맞는 손 크기를 찾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제키챈 형님, 저랑 손 크기가 딱 맞네요. 아까 얼굴도 뵀는데. 우리 성룡 형님. 사실 홍콩 배우들을 알아야 제가 이런 손도장도 보면서 와 누구다 할 텐데 사실 홍콩 배우들은 잘 몰라요.
이게 아는 만큼 보인다고 잘 모르니까 재미가 없네요. 아무튼 오늘 12번째 여행지 스타의 거리 완료. 스타의 거리를 다 보고 하버시티랑 헤리티지라는 쇼핑몰이 있어서 근처에 구경하러 가고 있었는데 비가 오네요. 비가 올 줄 알고 우산을 챙겨왔지. 배고파서 이 하버시티 안에 있는 딤섬집에 왔습니다. 이 주문을 QR코드로 하라 그래서 QR코드로 들어가 봤는데 이렇게 다 홍콩어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직원을 불러서 주문을 완료했어요. 딤섬 2종류랑 매운 라멘 이렇게 하나 했습니다. 원래 홍콩식으로 먹으면 조금 더 느끼한 걸 먹어야 되는데 아직 아까 멀미한 게 그 기운이 남아있어가지고 일부러 매콤한 라멘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콜라도 시켰고요. 아무튼 음식이 나올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맛있게 먹어볼게요. 아니 여기는 그때 더워 죽겠는데 항상 뜨거운 물을 주더라고요. 너무 뜨거운데? 라멘이랑 샤오롱바오 딤섬 나왔습니다. 딤섬은 진짜 맛있어요. 육즙이 장난 아니에요. 역시 딤섬의 나라. 딤섬은 다 먹었고 라멘은 도저히 못 먹겠어서 웬만하면 안 남기는데 어쩔 수 없이 남겼습니다. 286 홍콩 달러. 하나로 한 55,000원 정도 됩니다. 너무 가격을 안 보고 왔어요. 딤섬만 먹을 거야. 이 하버시티 쇼핑몰은 우리나라 백화점이랑 거의 비슷한데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명품 샵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나가서 다른 건물을 가면 다른 명품 샵이 있고 거리에 나가면 또 다른 명품 샵들이 있고 그렇더라고요. 제가 오늘 샤넬이랑 롤렉스는 한 5개씩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13번째 여행지 하버시티도 완료. 지금 하버시티를 나왔는데 나오자마자 명품 샵들이 엄청 많아요. 앞에 불가리도 있고 앞에 샤넬, 디올. 홍콩이 원래 한국에서 명품을 사는 것보다 한 20% 30% 싸게 살 수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명품 샵들이 많네요. 여기가 이제 1881 헤리티지라고 여기도 하버시티랑 같은 느낌의 쇼핑몰인 것 같은데 쇼핑몰이 아닌가? 여기서 후식을 좀 먹어볼까 하는데 들어가는 입구를 못 찾겠네요. 19세기에 여기가 경찰서로 쓰였었는데 리모델링을 해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런 한 개 한 개 호실들이 다 매장인데 지금은 시간이 늦어서 닫은 것 같아요. 지금 밤 10시가 좀 넘었거든요. 여기서 맛있는 것 좀 사 먹으려고 그랬는데 아쉽네요. 인터넷 검색을 좀 해보니까 아까 아래쪽에는 고급 디자이너 매장, 그러니까 쇼핑몰로 쓰이는 것 같고 이 위쪽 건물들은 지금 호텔로 쓰이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여기가 예전에 경찰서였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경찰서가 아니라 해양 경찰서였대요. 그래서 다니다 보면 이런 대포나 화약 무기 같은 것들을 좀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 호텔이랑 같은 층에 약간 전망대처럼 따로 마련된 공간이 있는데 여기서 내려다 보면 야경이 정말 예쁩니다. 오늘의 14번째 여행지 1881 헤리티지 완료. 이제 야시장에 좀 가보려고 합니다. 원래 저는 동남아에서 야시장 가는 걸 좋아했는데 홍콩의 야시장은 또 어떤 맛일지 한번 가서 보고 일정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템플 스트리트라는 야시장까지는 걸어서 한 25분 정도 걸리거든요. 오늘 근데 지금 너무 힘들고 허리도 아파서 걸어서는 못 가겠어요. 버스도 힘들고 오늘 디저트도 안 먹고 아꼈던 돈으로 택시 타고 가야겠습니다. 진짜 제 앞에 택시들 쭉쭉 다 빠지다가 제 차례 오니까 귀신같이 10분 동안 한 대도 안 오는 거 있죠. 누구야? 누가 시켰어? Now, can I go to Temple Street Night Market?
저는 오늘의 마지막 일정으로 이 템플 스트리트라는 야시장에 왔어요. 지금 저녁 11시가 다 돼가고 있는 이 시간에도 닫힌 매장이 거의 없이 다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느끼한 걸 먹고 속이 안 좋아서 먹는 거는 지금 못 먹을 것 같고 살 게 뭐 있나 한번 볼게요. 오일비도 있네. 하늘도 있네. 굿즈도 있네. 안 있네. 동남아나 다른 나라 야시장들이랑 비슷하게 액세서리나 옷이나 가방, 장난감 이런 걸 팔고 있어요. 사장님이 벗고 계시네. 여기 템플 스트리트 야시장 규모가 상당히 큰 것 같아요. 지금 거의 3블럭을 지나왔는데 이 매장들이 쭉 이어져 있거든요. 근데 아직도 앞에 저만큼이나 남았어요. 한 5블럭, 6블럭은 길게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 뭐 막 특별하게 사고 싶은 건 없습니다. 저는 뭐 자석 같은 거 모으지도 않고 엄한데 돈을 안 쓰는 스타일이라 티셔츠 이런 것도 뭐 끌리지가 않네요. 끝까지 다 왔어요. 쭉 보기만 했는데 걸어오는데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볼거리가 그렇게 다양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그냥 볼만한 것 같네요. 야시장 치고는. 요 근처에 원래 레이디스 마켓이라는 야시장도 있어서 거기를 볼까 여기를 볼까 하다가 인터넷을 좀 찾아보니까 여기가 전반적으로 좀 레이디스 마켓보다 저렴하다는 얘기가 있어서 이쪽으로 왔는데 그냥 평범한 야시장입니다. 원래 같았으면 여기서 맥주 한잔 하는 건데 오늘 너무 강행군으로 달리고 속이 미식거려가지고 맥주 한잔 못 마시겠네요. 빨리 숙소 나가서 물이나 먹어야지. 템플 스트리트는 볼 거는 다 본 것 같고 여기서 오늘의 여행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마지막 15번째 여행지 템플 스트리트 완료. 아니 왜 모든 목적지가 항상 애매하게 도보 15분 이렇게 걸려있는 거야. 택시 타면 아깝게. 걸어가야지. 오, 맛있네. 제가 베트남 갔을 때는 이 브랜드가 아이스크림을 판매하는 브랜드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아이스크림에 뭐 젤리 넣고 무슨 소스 넣고 초코 넣고 이래가지고 되게 맛있게 먹었었던 기억이 있는데 여기는 아이스크림은 한 종류고 이런 밀크티 종류를 파네요. 나라마다 맞춰서 상품을 내놓나봐요. 티는 그냥 밀크티 맛인데 이 펄, 이 젤리가 우리나라 밀크티에 들어있는 펄보다 엄청 쫀득쫀득하고 질기네요. 껌 씹는 것 같아요. 와, 진짜 여기 마지막까지 오르막이네. 너무 힘들어. 드디어 왔습니다. 템플 스트리트에서 가장 가까운 쌈방으로 한 거거든요. 근데 일단 뷰는 포기하고 방이 나쁘지가 않네요. 1박에 7만원짜리 방인데 이 정도면 나쁘지 않네요. 제가 오늘 공항에서 아침 7시 반 버스 타고 숙소로 출발해서 여행을 시작했거든요. 지금 시간이 11시 반입니다. 거의 16시간, 17시간 동안 밖에서 돌아다닌 거고 지금 딱 4만 41걸음 걸었습니다. 태어나서 4만 보를 걸은 적은 군대에서 말고는 없는 것 같아요. 오늘 29km 걸었다고 뜨거든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래도 1번 초이용 아파트부터 15번 템플 스트리트까지 총 15개 여행지를 구경하면서 되게 보람차고 알찼던 건 있는 것 같아요. 시간이 이렇게 느리게 갔던 적은 없었고 하루 만에 이렇게 많은 걸 볼 수도 있구나 하는 거를 경험해봐서 참 좋았어요. 아무튼 홍콩에서 자주 가는 여행지 최대 하루에 15개까지 가능하다. 제가 직접 경험해보고 말씀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